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SK 오션플랜트 매각 이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왜 이 매각 이슈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올랐는지 그리고 뭐랄까 좀 예상 밖의 인수 주체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 출렁였잖아요. 네, 그 배경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저희가 받은 SK 오션플랜트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최신 매각 관련 뉴스들을 토대로 진행할 거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SK 오션플랜트의 현재 사업 상황,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번 매각 과정의 그 핵심 내용들, 또 관련된 인물들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같이 짚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SK 오션플랜트,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봐야겠죠? 1996년에 삼강 M&T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SK그룹 계열사입니다. 물론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해상풍력 전문 기업인데 주력 사업은 그 바다 위에 풍력 터빈 세울 때 밑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하부 구조물. 특히 재킷, JK라고 부르는 고정식이랑 좀 더 깊은 바다에 띄우는 부유체, 플로러 제작 이쪽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서 아시아 1위 생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해양 플랜트 모듈이나 군함 만드는 방산 사업, 그리고 자체 개발한 두꺼운 산업용 파이프, 후육강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그 아시아 1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능력, 이거는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해상풍력 시장이 엄청나게 커고 있거든요. 근데 SK 오션플랜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존의 고정식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부유식 구조물, 그리고 해상 변전소, OSS라고 하죠. 바다 위의 변전소, 여기까지 사업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경남 고성에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생산기지,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157만 제곱미터. 이게 완공되면 연간 생산 능력이 65만 톤까지 늘어나는데 이러면 대만, 일본, 미국같이 막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진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이런 대규모 투자는 사실 회사가 이 사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적 성장세도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자료 보면 2025년 2분기 매출이 2,406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39%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56억 원, 특히 그 핵심인 해상풍력 부문 매출이 65% 이상 확 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무 상태도 한번 볼까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산이 한 1조 4,300억, 부채가 약 8,400억, 자본은 5,900억 정도? 그럼 부채 비율이 한 143.5% 정도 되는 건데 이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 이게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드러나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제조업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서 앞으로 혹시 금리가 더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경영권 변동이 생기면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근데 그동안 이 회사의 성장성을 워낙 높게 평가해서 그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순이익 대비 주가, 이게 한 30배 정도.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장부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죠. 이게 한 1.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꽤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매각 이슈. 모 회사인 SK 에코플랜트가 IPO,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SK 오션플랜트는 핵심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분 36.98%를 팔기로 결정한 게 시작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9월 1일에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디오션 자산운용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생 사모펀드가 선정됐다는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매각 규모는 한 4,400억 원 정도로 추정됐고요. 근데 시장 반응이 정말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뭐 한화나 HD 현대처럼 해상풍력이나 조선 사업하는 대기업이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혀 예상 못한 그것도 신생 사모펀드가 딱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실망해서 다음 날 9월 2일에 주가가 장중에 16% 넘게 폭락했어요. 와, 그런데요. 정말 드라마처럼 바로 다음 날 9월 3일에는 분위기가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디오션 자산운용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하죠. 이 SI가 참여해서 경영에도 관여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1% 이상 급등한 거예요. 전날 빠졌던 거 거의 다 만회했죠. 진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틀 사이에 시장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렸다는 건 인수 주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생 사모펀드, 그러니까 PEF가 인수한다. 이 소식은 아니, 얘네가 해상풍력이라는 이 전문 분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장기적인 비전은 있는 건가? 하는 불확실성을 확 키웠죠. 반면에 전략적 투자자 SI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SI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FI, 재무적 투자자랑 다르잖아요. 사업 시너지를 보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SI 참여 소식은 이게 그냥 사서 되팔려는 게 아니라 사업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면서 투자 심리를 확 살려낸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는 건 이겁니다. 대체 이 디오션 컨소시엄, 얘네 정체가 뭐고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의 2대 주주가 창업주인 송무석 전 대표 일가인데 지분이 한 20.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SK에코플랜트랑 동반매각권 관련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K에코플랜트가 자기 지분 팔 때 창업주 지분까지 끌고 와서 같이 팔 권리도 없고 반대로 창업주 쪽에서 SK에코플랜트 팔 때 나도 같이 팔래 하고 같은 조건으로 팔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창업주 일가가 이번 매각에 참여할지 안 할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고 이건 인수자 입장에선 완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장을 아주 들었다 놨다한 그 디오션 컨소시엄, 여기 구성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중심에는 디오션 자산운용이 있는데요. 2024년에 설립된 진짜 신생 운용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핵심 인물들이 과거 STX 그룹 회장이었던 강덕수 씨의 최측근들이라는 거예요. 정중수 대표는 전 STX 재무관리실장, 최임엽 비상근 이사는 전 STX 엔진 대표, 이호남 PE 본부장은 전 STX 재무기획실장 출신. 심지어 이 운용사의 모회사인 SUM 글로벌 임원진에도 강 전 회장 부인이랑 딸, 전 비서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건 뭐 사실상 강덕수 전 회장 측근들이 주축이 된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STX 올드보이들의 기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네, 강덕수 전 회장과 STX 그룹 참 할 얘기가 많은 이름이죠. 2001년에 쌍용중공업 인수해서 정말 10년 만에 STX 그룹을 재계 13위까지 키워낸 신화적인 인물이긴 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위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결국 그룹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죠. 강 전 회장 본인도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다가 2022년에 사면복권 됐고요. 그래서 이번 디오션 자산운용의 등장은 그냥 단순한 신생 PF의 M&A 시도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STX 시절에 쌓였던 그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 이걸 발판으로 해서 강 전 회장 특 인사들이 다시 한번 뭔가 해보려는 재기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쩌면 과거 STX 그룹의 영광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해상풍력이라는 이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뭔가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그룹을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SK오션플랜트 인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STX,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이 컨소시엄에 또 다른 중요한 참여자들도 있죠.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오성첨단 소재라는 회사, 디스플레이용 필름 같은 거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인데 조경숙 회장이 이끌고 있고 시장에서는 M&A 큰 손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열사까지 합치면 현금성 자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재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보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아까 말한 그 전략적 투자자 SI로 참여하면서 자금력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참여자로는 태영 로직스가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하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여기는 단순히 돈만 되는 게 아니라 핵심 출자자로서 경영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 컨소시엄 내 주주 간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아예 SK오시언블렌트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와요. 그 외에도 조선업이나 해상풍력 투자 경험이 있는 중견 사모펀드가 한 1,000억 원 정도 출자하고 공동운용 코지피 파트너 역할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컨소시엄 구조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각자의 역할 분담이 꽤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오션 자산운용은 STX 인맥 기반의 M&A 전문성 이걸 제공하고 오성첨단 소재는 강력한 자금력, 태용로직스는 물류나 해운톡 시너지랑 잠재적 경영 참여, 그리고 중견 PEF가 추가 자금이랑 전문성 보완 이런 그림인 거죠. 특히 이들이 다른 경쟁자였던 어펄마 캐피탈이 제시했던 4,500억보다 더 높은 한 4,700억 원 정도의 인수가를 써냈다는 점. 그리고 이게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경영권 확보해서 직접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결국 강덕수 전 회장이 직접 앞에 나서진 않지만 그 핵심 측근들과 과거 STX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SK오션플랜트라는 괜찮은 회사를 발판 삼아서 해상풍력과 조선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판을 짜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거죠. 자, 그럼 SK오션플랜트를 둘러싼 외부 환경,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그 IRA 법안이나 유럽 그린딜처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국내에서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런 데서 해상풍력 목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게다가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산 기자재 견제가 심해지면 오히려 기술력 있는 SK오션플랜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시장 성장세는 SK오션플랜트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요인입니다. 뭐랄까, 순풍이 불어오는 좋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같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시 이거예요. 새로운 선장이 과연 이 배를 순풍에 돛단 듯 잘 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STX 시절의 그 조선업 전문성이나 네트워크가 해상풍력 사업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 운용사의 경험 부족 문제라던가 강 전 회장의 과거 그룹 경영 실패 이력에서 오는 좀 불안감 같은 거, 그리고 SK라는 그 대기업 간판이 떨어져 나갔을 때 혹시 신용도 같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팽팽해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최근 주가가 정말 펀더멘탈보다는 M&A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9월 2일에 신생 PF 인수 소식에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 SI 참여 소식에 급반등하면서 그래도 2만 원 선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매각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도 보면 현재 SK오션플랜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참 좋아요. 성장 잠재력도 크고 아시아 1위 경쟁력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인수 주체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2대 주주인 창업주 지분 매각 여부도 불투명하고 인수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 전력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자는 거죠.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뉴스 따라서 변동성 클 때 사고 파는 트레이딩, 예를 들면 한 19,000원에서 23,000원 사이 박스권 매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위험이 크다고 보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M&A 이슈가 완전히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주주의 경영 비전이나 성장 전략이 명확하게 나온 이후에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으로는 1차 매수 고려 구간을 19,000원에서 2,000원 사이,
목표 주가는 1차로 25,000원, 2차로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뭐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이 가리키는 핵심은 현재로서는 섣부른 예측이나 베팅보다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SK 오션플랜트 매각이라는 정말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회사의 현황과 잠재력, 또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우여곡절들, 그리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인수 컨소시엄의 정체까지 정말 다각도로 한번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SK 오션플랜트는 성장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인데 지금은 과거 STX 그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디오션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오성 첨단 소재나 태용로직스 같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의 면면과 역할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관건은 앞으로 남은 M&A 절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딱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새로운 주주 구성 아래에 SK 오션플랜트가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STX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해상풍력이라는 이 새로운 무대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그룹 해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른바 STX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것이 SK 오션플랜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 이슈를 지켜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이슈를 같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